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간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변화하는 우리 사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했지만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습지 위주로 내용만 채워놓고 간단하게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전차 시진단평가 채워놓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차 진단표가 1번 보면은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회원국 간의 통상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있대요. 그 국제기구의 명칭이 뭘까요? 힌트를 주자면 이 국제기구는 1995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럼 선생님 동갑이네요. TMI죠. 자, 이 기구는 무슨 기구일까요? 이 기구는 WTO입니다. WTO. 국제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죠. 세계무역기구. 자, 다음 2번. 김영삼 정부 때 여기에 구제금융을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긴급자금을 지원받았대요. 이곳은 바로 어디인가? 여기는 바로 국제통화기금, 다른 말로는 IMF죠. IMF. 그래서 우리 이때 외환위기 때 이 IMF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사항들을 받았다. 우리 뭐 그런 내용들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개념 정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이제 갖는 그런 변화들,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되니까 부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가족 형태가 변화했대요.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가족 형태가 변화했대요. 원래는 우리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마당 있는 집에 살면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랑방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손님방도 있고 이런 방에서 다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한 형태가 변화해서 핵가족, 뭐 많아봤자 4명 정도 되는 가족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뭐 가족의 형태가 변하게 되니까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독거노인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 독거노인 할 때 독자는 홀로 독자예요. 홀로 독자의 이제 살 거자인데, 홀로 살고 있는 이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연령대도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령화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 이제 고령화와 같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 고령화 현상이 가속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청년 실업 그리고 자녀 교육비 지출 증가로 인해서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는 증가하게 되는, 이제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죠. 그러니까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데 출산율이 하락을 하면서 그 어린 사람들은 이제 인구 수가 훨씬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령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게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 모습이다.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환위기, 이 IMF 때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됐어요. 자, 왜냐면 우리 막 정리해고제라던가 근로자 파견제 이런 것들 실시했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죠? 이런 것들을 실시하면서 뭐 비정규직 정규자가 늘고 중산층이 몰락했다, 이런 내용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니까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의 양극화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극화라는 건 양쪽 극단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층이 많이 없어지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게 됐다라는 게 지금 경제적인 측면의 현상이다. 그리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이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뭐냐면 뭐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 사는 친구들은 더욱더 교육에 대한 기회, 확대된 기회를 받아서 교육계의 불평등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제들,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라던가 장학제도 등을 신설하면서 이제 그러한 이런 불평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는 선생님 어렸을 때는 막 단일민족이다, 뭐 단군의 후손이다 이런 내용들을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한민족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죠. 왜냐면 우리 사회가 이제 다문화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다문화 사회라는 건 부모님이 이제 외국에서 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정말로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러한 이런 다문화 사회가 진입하게 된 이유로는 배경수단이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다른 문화권들 간의 이동이 이제 활발해지게 되었고요. 외국인 근로자나 아니면 국제결혼 이주민들이 공존을 하는 다문화 사회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다문화 사회가 진입을 했는데 그러한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자, 이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문화적으로 서로 공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 다문화 사회가 진입되게 되는 이유로는 농어촌 인구의 증대, 노동력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한다 이런 게 있는데 자, 이 농어촌 지역에서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보통 아이가 엄마랑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할 경우에 한국말을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요. 뭐 학부모 모임 같은 걸 하더라도 그분이 한국말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다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겠죠. 가장 문제되는 거는 이런 것보다 사실 사회적 차별과 편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한민족 국가라고 했는데 사실 한민족 국가가 아니에요. 그 전부터 굉장히 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섞였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사실 지금 시대는 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을 보게 된다면 그런 이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고 서로 다양한 문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시선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소통한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언어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고 우리나라 언어를 제대로 교육하게 해주면 이러한 차별과 편견이 조금 더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넘어가면은 자, 세계로 뻗어나간 한국 문화입니다. 이거는 K-팝이죠. K-팝. 자, 그래서 이 빈칸 4번에는 한류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이 한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지는 그래도 좀 됐어요. 이 1990년대 드라마를 중심으로 등장을 했는데 요새는 K-팝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영화 같은 측면에서도 뭐 봉준호 감독이 등장을 하면서 이 굉장히 그리고 뭐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이 한류가 등장을 하고 이 한국의 문화 매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크게 잘 먹히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행사도 많이 개최를 했고요. 국제사회 공헌 활동들도 많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변화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4번에서는 뭐 우리 한국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학습으로 넘어가서 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족 구성의 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1인 가구도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밖에 나와서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 때문에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죠. 자, 저학습 2번에는 어떤 게 들어가면 되겠냐? 1990년대 한국의 대중문화가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라고 하는 열풍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사실 이 한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뭐 국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솔직히 요새는 이 한류라는 것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죠. 뭐 BTS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아이돌 산업들이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사실 선생님도 아이돌에 크게 관심 없지만 우리나라 아이돌 보다가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아이돌 형태로 나온 그룹을 보면은 오, 상당히 좀 급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아이돌 산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인 컨텐츠들이 굉장히 크게 유행을 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형성평가 문제 봅시다. 자, 여기서 1번부터 4번이 있는데 틀린 설명이 하나가 있어요. 틀린 설명 하나는 바로 1번입니다. 1번.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 자, 1번이 왜 틀렸어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족 구성 형태가 대가족 중심으로 바뀌었대요. 맞는 설명인가요? 아니죠.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입니다. 핵가족. 가족 구성원 수가 굉장히 줄었죠. 요새는 또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2번.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디귿과 리을은 이거는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자자손손 대물림한다. 그러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아예 틀린 설명이기 때문에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밑줄 친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돼요. 이건 뭐 사실 그냥 뭐 중학교 도덕 문제 같은 느낌이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갖는다.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고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안 좋게 대하면 옳지 못합니다. 자, 다음 4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거는 한류죠. 한류.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의 변화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지만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